지금 세션은 그 컴플런스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해서, 협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모우소프트에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크게 쳐주시니까 기운이 납니다. 네. 뭐 앞에서 사실은 스캇이 제가 할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거 하긴 한데, 그렇다고 스캇 미워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혹시 내용이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컴플런스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 그 모든 사용자들이 또는 고객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희 회사에 물어보실 때 얘를 뭘로 써야 돼요?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무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참 대답드리기 어려운 놈입니다. 컴플런스 자체는 화이트보드 아니면 백지 어떻게 쓸지는 고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무지하게 달라질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화이트보드나 백지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넣기에 내가 마커로 그려야 하고 볼펜으로 그려야 하지만, 컴플런스 안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그 도구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놈이다. 그래서 컴플런스를 얘기할 때 엔터프라이즈 위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합니다. 위키라고 하시면 위키피디아는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사실은 컴플런스보다는 위키피디아는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가 글을 써놓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컴플런스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위키피디아는 조금 허접하죠. 거의 텍스트 베이스로 돼 있고 이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컴플런스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스킬을 넣어서 많이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컴플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대한민국 대부분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대부분에 있는 IT나 그리고 난 IT 쪽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들은 관리되고 있나요? 모든 작업한 내용들이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잘 관리되고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한테는 많은 문서들을 만들고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일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모우소프트는 지라 아틀란시안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그 제품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문서를 찾으려면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마 50% 이상의 업무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개인의 그 로컬 드라이브나 아니면 웹하드 뭐 이런 데 저장돼 있지, 사실은 회사의 공용 자산으로 등록돼서 관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일을 하라고 컴퓨터를 줬는데 그런 것들 이외에 물론 나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내용들 또는 우리 아이의 이쁜 사진 이런 거는 내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게 많지만, 업무에 관련되는 거는 사실은 내 로컬이 아닌 파일 서버든 뭐든 간에 어느 특정 위치에 저장이 돼서 관리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표정이 너만 그런 것 같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또한 모든 조직들이 모진들의 조직의 정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하는 파트와 마케팅을 담당하거나 개발을 담당하는 파트, 뭐 여러 개의 조직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각각의 조직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잘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개발을 해서 하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에 대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획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과연 그 팀과 우리 개발 조직 간에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획에서 생각하는 제품과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이 얼마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고객한테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도 뭐 공유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일로의 형태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산과 나의 저장소에 저장돼 있지 사실은 그것들이 공유되기지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두뇌에만 있는 정보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반도체 회로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그걸 머리로 기억해서 나가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밖으로 가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에 그 사람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은 다 어디로 가죠? 회사 밖으로 갑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자산으로 관리되고 우리의 재산으로 남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런 현실들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런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앞에서 스캇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컴플런스가 해주는 역할은 사람,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뭐죠?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일에 방해받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런스가 해주는 역할은 기존의 그 위키피디아는 주로 단순한 텍스트 형태의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품의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계획 등 다양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그 문서에 그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음악을 집어넣거나 동영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URL 링크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컴플런스입니다. 컴플런스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 간에 협업을 할 수 있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컴플런스를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넣고 관리를 합니다. 고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좀 주세요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것들이 다 컴플런스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자들한테 그런 매뉴얼들이 컴플런스에서 등록된 내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는 그 자기들이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컴플런스로 구성해서 하시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뭐 동영상도 들어있고 다큐멘트도 들어있고 다양한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문서를 등록하고 서로 간에 빠른 의견 교환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문서가 있다, 어떤 나의 의견이 있고 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거기에 등록해 놓으면 컴플런스 안에서 그런 의견들을 서로 그 트위터에서 트윗을 하거나 리트윗을 하는 형태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간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컴플런스에서 공간이란 개념은 그 우리가 말하면 테라토리를 나눠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스페이스 용어 안에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이스 밑에 페이지라는 것이 있어서 페이지 안에서도 다양한 페이지들과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계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술들에 대한 일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체 제가 뭘 하는 거지? 하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컴플런스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컴플런스를 기술 문서를 관리하는 용어로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 소프트웨어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저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저 페이지 자체도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저런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직접 리퀘스트도 하실 수 있고 필요한 자료도 다운받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가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를 누르시면 어떤 일이냐면 지금 식으로 저 안에서 바로 그 매뉴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 매뉴얼을 그냥 저 브라우저 안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일정 관리용으로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컨플런스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놈이 지라라는 놈이에요. 지라에서는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의 타스크라는 걸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다 하는 것들을 타스크로 등록할 수 있고요. 타스크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타스크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슈라고 돼 있긴 한데 잠깐만요. 이슈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서 이슈를 만들고요. 만들게 되면은 개인의 타스크가 만들어지고 보시게 되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 캘린더에 내가 이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등록된 일정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팀에서 보게 되면 팀의 일정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캘린더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각각의 팀원들이 권한이 있으면 영업팀이 뭘 하고 있는지, 엔지니어 팀이 뭘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저희 사장님이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안 놀고 있는지도 이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스크들이 다 저기에 등록되고 관리가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엔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가끔 어디 가서 좀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어있는 일정에 제가 자리에 없으면 꼭 사장님이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하세요. 정 이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핫한 이슈, 개발에서 이슈를 화두를 보게 되면 애자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데브옵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이 끝나고 저 밖에서 마지막 세션으로 데브옵스에 대해서 다시 주제 발표를 할 건데 애자일이나 데브옵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안에는 내가 투명하게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필요하로 하는 도움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플런스에서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간 보고용으로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그 주간 보고를 하게 되면 각 팀별로 주간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 팀별로 주간 보고한 내용들이 취합이 돼야 합니다. 취합이 되고 나면은 각 팀에서 만들어진 주간 보고가 하나로 취합이 돼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네, 주간 보고를 매번 작성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타스크들을 아까 등록을 했는데 그 타스크들을 조합을 해서 주간 보고를 만들고 만들어진 주간 보고가 다시 통합된 형태의 주간 보고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컨플런스로 가능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하면 일이거든요.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각각의 만들어진 주간 보고들을 하나로 합해지고 하는 것들은 컴플레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주간 보고에 드는 시간들이 상당히 절약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서비스형 매뉴얼 페이지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서비스 매뉴얼 자체를 웹페이지로 구성을 하실 때 컴플런스로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웹을 매번 컨텐츠를 집어넣고 빼고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웹을 에디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매뉴얼 자체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든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컴플런스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업데이트 부분을 바로바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되게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되게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런스를 쓰시는 사례 중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스페이스죠. 전사에 공유될 스페이스, 부서별 스페이스, 프로젝트별 스페이스, 개인 스페이스, 이런 스페이스들을 만들고요. 그 스페이스 밑에 필요한 정보들을 각각 페이지로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 공유는 뭐 행사라든가 일정 동호회 관련된 정보들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동호회가 여러 개다 하면 그 밑에도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부서별 행사에 대한 공지라든가 회의록 같은 거, 기술 문서 같은 걸 쓰실 수도 있고, 프로젝트별로 쭉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대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연구소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연구소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 테크니컬 관련된 기술 문서들을 관리하고 또는 외부에 있는 논문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논문들을 인터넷 가면은 구글링하면 다 찾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찾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분류를 해서 집어넣고 관리할 때 누군가가 정보를 찾으면 그 정보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또는 링크를 갖다 넣어놓게 되면 내부에서 활용하시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컴플런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런 컴플런스 기능들은 사실은 우리가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 그 협업을 한다던가 또는 그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컴플런스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모든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상황들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딱 하게 되면은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가 있고요.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스페이스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 안에는 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 트리 형태로 보여지게 될 거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어떤 문서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가 노티피케이션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컴플런스 안에서 내가 최근에 어떤 정보들이 업데이트 됐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에 대한 검색 기능도 제공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치 기능이 있어서 내용을 서치하시게 되면 단순히 컴플런스의 텍스트로 저장된 내용 말고 워드나 파워포인트 형태로 저장된 문서 안의 내용까지도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의 것들을 찾아준다는 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아까 잠깐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문서가 어태치가 돼야 된다 했을 경우에 문서를 누군가가 다운을 해서 변경을 해서 다 집어넣게 되면 문서의 내용이 바로 버전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버전을 뭐 우리가 0.1, 1.1 하고 버전 네이밍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 컴플런스 안에서 어태치되는 문서의 버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용, 팀, 개인별 스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고 스페이스별로 접근 권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용 스페이스다 하면 또는 팀 스페이스다 하면 다른 팀이 들어와서 내 거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싫잖아요. 대부분. 네, 싫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세스 권한들을 컴플런스 안에서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억세스 권한을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뭐 어드민 모듈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웹페이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들을 다 일일이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뭐 이렇게 되게 귀찮은데, 툴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되니까 그냥 쉽게 구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그 하위 항목에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페이지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들이 제공이 돼요. 우리가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template들이 있습니다. 그런 템플릿도 우리가 원하면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있고, 이거 저희는 용어를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루프린트 하게 되면은 그 뭐 청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형태의 템플릿과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템플릿들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드려서 우리 조직에 맞는 템플릿들을 구성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뭐 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은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편집기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툴에서 제공해 줍니다.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테이블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 이모션,
이모티콘 또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들도 툴 안에 그 컨텐츠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서 우리가 단순한 형태의 텍스트 에디터가 아니라 좀 더 멀티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에디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컴플런스에 있는 기능 중에 저는 요 기능도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페이지별로 커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뭐 위키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편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키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액세스 권한인 사람이 누구나 다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밑에 커멘트 형식으로 내용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커멘트를 달게 되면 뭐 변경된 내용들이 바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커멘트 형식도 밑에 달 수도 있지만 인라인 커멘트 형식으로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업이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드롭을 하고요. 그럼 협업이라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인라인 커멘트로 형태의 두 가지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요 뜨는 아이콘 중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 협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저기다 기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협업이란 무엇인가 하고 나오듯이 이런 커멘트들을 인라인 형태로 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협업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의미 또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등록이 되고 내가 드래그한 내용들은 노란색으로 변경이 돼서 인라인 커멘트와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대한 커멘트는 구분돼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여기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요 마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무슨 마크냐면 찰리라는 애예요. 찰리. 그 지라의 그 기본 아이콘인데 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내용 자체를 지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라의 이슈로 생성할 수도 있고 또는 타스크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툴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한 기능을 통해서 지라와 컴플런스가 서로 연계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협업하는 환경에서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문서 자체가 우리가 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에서 온 거다 했을 경우에 정리됐다고 하면 그 중에 내가 태스크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지라로 보내게 되면 지라의 타스크가 생성이 돼서 그 내용은 개발팀에서 받아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라가 연동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지라 같은 경우는 지라 연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 이슈 관리와 연동할 수 있도록 툴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컴플런스 페이지에 지라와 연결된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인지 링크가 뜨게 되고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지라 페이지로 바로 갈 수도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예 중에 하나인데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상품 개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계획안, 계획서, 그리고 송보 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 이런 방안들이 쭉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서로 작성됐을 때 이런 내용들은 컴플런스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컴플런스에 작성이 되고 그것들은 전부 링크를 통해서 지라로 넘어오게 되면 계획을 등록하고 승인하고 상품 개발하고 완료하고 출시 승인하고 상품 출시가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은 지라에서 구성을 해놓고 그 컴플런스하고 지라가 연결이 돼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솔루션도 있지만 실제로 상세한 요구사항을 디스크립션 할 때 컴플런스에다 넣고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넣고 관리를 하셔서 지라하고 연동을 하시게 되면 되게 편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툴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크로 기능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별게 다 되죠. 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쓰시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요구를 하시면 아틀란시아에서 만들어서 툴에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매크로 기능은 다양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들을 매크로 형태로 정의해 놓고 바로바로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버전 히스토리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또는 버전 관리가 되고 비교 기능도 같이 제공이 돼요. 웹페이지에 비교 기능이 제공되니까 신기하시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특정 버전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대한 변경 히스토리들이 다 관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별로도 권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페이지별로도 권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 권한 통제가 가능해서 뷰할 수 있는 것과 에디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둘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는 내가 에디트만 하겠다, 뷰만 하겠다 이런 권한들을 설정해 주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접근 권한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들어진 문서들은 실제로 이제 익스포트도 가능한데 컴플런스로 만들어진 문서를 PDF나 워드 같은 걸로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바로 그냥 그 형식 그대로 쭉 익스포트가 돼서 문서화 시켜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시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요 점점점 누르시면 바로 그냥 익스포트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워드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컴플런스에 있는 기능 중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콜래보레이팅 에디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동시에 여러 명이 에디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컴플런스에서 여러 사람이 한 페이지를 동시에 에디트하게 되면 누가 지금 에디트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소리도 있지만 제가 소리는 뺐어요. 영어여가지고 통역하시는 분이 같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에디트를 하게 되면 각각의 사람이 에디트하는 내용들이 다 동시에 저렇게 보여지게 돼요. 저걸 활용하시게 되면 한 페이지를 에디트할 때도 사실은 누가 동시에 에디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정보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메일로 전달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메일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되고 그 사람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사실은 거의 실시간으로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컴플런스에 있는 기능 중에 멘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골뱅이를 하고 김개똥하고 치고 뭔가 액션을 하게 되면 개똥이한테 바로 그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렇게 플로팅 메뉴가 떠요. 너한테 이런 게 왔다고 뜰 수 있고요. 또 이메일 같은 걸 연동해 놓으시게 되면 페이지가 변할 때마다 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또는 작업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다 메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 들어오고요. 물론 같이 하이퍼링크도 들어오죠. 그러면 해당 하이퍼링크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돼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컴플런스의 가장 좋은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기능들은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툴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브라우저 기반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속에서도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아까 스캇은 27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마 제가 27년까지는 안 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올해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실 아틀란시안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 제품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들을 잘 알고 있어요. 아틀란시안 제품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모든 기능들을 다 자기네 제품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덩치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심지어는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아틀란시안의 제품은 자기 안에다 넣는 기능은 정말 필요로 하고 중요한 기능 위주로 넣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만큼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을 하셔서 어태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가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차를 살 때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한테는 필요 없는 옵션도 있지만 그것들이 필요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살 때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MS 워드나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몇 %의 기능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30%도 안 되는 기능을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나머지 기능들은 저희가 이미 돈을 냈지만 쓰지도 않으면서 그 기능들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지라에 있는 지라나 컨플런스 같은 아틀라시안 제품들은 아주 코어에 해당되고 가장 고객들이 많이 요구하는 기능 위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내가 필요로 하게 되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서 사다 플러그인을 시키시면 돼요. 지라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보니까 1600개 정도의 플러그인이 있고요. 컨플런스 같은 경우는 한 600여 개 정도의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내가 컨플런스를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지오나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설계 문서를 그리고 싶다 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컨플런스에서는 그 기능이 100% 제공되지는 않아요. 좀 더 리치한 기능을 쓰고 싶다면 그런 플러그인을 넣으시면 돼요. 컨플런스에서 표를 그리는 것도 가능한데 표를 좀 더 내가 다양한 형식으로 좀 그려내고 싶다? 그러면 표를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사서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그 회사의 전체 그 팀의 캘린더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템포라는 플러그인이고요. 그 플러그인을 넣으시게 되면 전체 멤버들, 우리 회사에 있는 전체 멤버들의 스케줄이라든가 일정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아웃룩을 사용한다 또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한다 하게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틀란시안 제품들은 다 모두 자기가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는 협력 업체들과 같이 코업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아틀란시안의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는 협력 업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소스들을 제공해주고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 사실은 저런 플러그인들을 활용해서 아틀란시안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되게 많은 파트너들이 있고요. 그 파트너들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들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저번 주에 아틀란시안 서밋에 갔을 때 참석한 파트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트너들이 참석을 했고 그들은 저기서 저런 플러그인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 안에는 무지 좋은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틀란시안이 다른 벤더들의 제품보다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플런스의 기능을 가진 기능이 일부는 부족할 수 있으면 플러그인 형태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도 그 아틀란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켓플레이스 치시면 바로 이 페이지 안에서 내가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바로 조회하고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플런스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다 그냥 바로 플러그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저희 부스는 저 뒤에 있으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신 분은 이따 저희 부스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